시간인데 네. 오늘은 첫날이라 네. 너무 아쉽기도 하죠. 네. 예,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의원님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쿨한 사이다 발언이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도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여성 지도자의 품성이나 그럼요. 그 네. 자질과 관련된 발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5분만 더 해도 되면 요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저기 뭐야 실시간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14,000. 어머 만 넘었다. 아니 제가 그 의원님 어. 뇌생녀 말씀하셨잖아요. 14,000. 이거죠. 뇌생녀와 뇌생녀를 알아보는 여자. 이거 그것도 알아보기 뇌생녀예요.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뇌생녀 보조 여성 정도로. 근데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자신을 단련하라, 속빈 강정이 되지 말라,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경계하라, 그리고 유명세를 악용하려는 파리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겪어온 거니까. 제가 제가 뭐냐 우리 젊었을 때. 네. 그 먼저 저도 그러니까 조금 뭐 그래 아니 더 건조가 하셨습니다. 나오고, 더 하셨다고. 더 하고 예. 막 그랬으면. 박지원 위원장도 괜찮지만 더 하셨습니다. 더 훌륭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려고 언론은 다 이용하려고 들고요. 그다음에 어디든지 가면 뭐 위원회든 어디든지 여자를 꽂아가지고 꽃꽂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의원님은 좋은 말로. 꽃꽂이가 아니죠. 아니 주류. 저는 맨날 손 들고 꽃송이. 맨날 손 들고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예. 그런 거에 그게 잘못하면 소핀 강정이 되고 꽃꽂이 예. 역할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자기가 유명해지잖아요. 자기 유명해지면 유명한 걸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 딱 보시면 자 박지원을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요. 박지원을 띄워주는 사람이 어떤 세력들이었느냐. 이용당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를 왜냐하면 저는 이용을 꽤 안 당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이용을 당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그 쓰임새로 그냥 용도 폐기돼 버려요. 그게 너무 끔찍하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지 마시라라는 뜻에서 저는 정말 왜냐하면 저는 후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나 잘 꽃꽂이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네. 한 분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선출되지 않는 지명직 네. 이런 표현을 쓰셨더군요. 그럼요. 박지원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지명직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정말 큰일 나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큰일 날 일이고요. 뭐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또 나중에 좀 하죠. 왜냐하면 제가 네.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의 모든 시작은 저도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어지고 대통령실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수의계약이고 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뭐냐면 농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위험성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언제 별도로 한번 해야 청와대 된다고. 이전을 그리고 다루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거에 제가 정말 제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여태까지 노력해온 여성으로서 뭐 본인이 이쁘다고 아니면 본인이 무슨 뭐 화려하다고 본인이 매력이 있다고 막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남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제가 혐오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솔직하게 톡톡 튀는 고백하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 또한 실력으로 승부하는 여성들을 늘 흠모해 왔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을 쪼잔하다고 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한동훈 장관은 쪼잔하는 정도가 깨작깨작대고 저는요 제가 또 정말 뭐 제가 이러다 제 성향이 다 드러나 저는 깨작깨작대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말꼬리 잡는 친구라는 이런 것들을 못 참아해서 제가 아마 여러 자리에서 저 보시면은 그런 친구들 작사를 내는 걸 알죠. 보셨을 예.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이럴 때 법사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럴 생각이 날 때가 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자리에 의원님이 계셨으면 왜냐하면 진검 승부가 펼쳐졌을 거다 이렇게 연륜의 생각했습니다. 무게와 이거를 조금 아니 저 그 깨작대고 쪼잔하고 아니 장관이란 저는 장관이라는 자리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직자라는 사람은 제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비판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건 아니면 다른 진실이 있건 뭘 어떡하든 간에 그거를 나타내는 말로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더 제가 쪼잔하다고 할 때는 우상호 위원 20년 전 발언 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쪼잔하게 구는 거 그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제가 아직은 한동훈 장관한테 직설로 제가 얘기한 적은 없는데 직설로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깨작대고 쪼잔하게 굴고 소심하게 굴고 중2병처럼 굴고 이렇게 구는 게 뭐냐면 특히 이번 경우에 뭔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이 일을 키우려고 왜냐하면 제가 맨날 이상해하는 게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뭐 저거 했으면은 설명하고 우리 그런 거 안 했고요. 그날 나 여기 갔었고요. 이러고 다 내놓는 게 우리는 정상이라고 정상인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막 뭐 상대편을 막 윽박지르고 뭘 걸라고 그러고 나 정말 가짜나서 정말 가짜나.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대결은 지금 뭐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될 것 같으니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래도요. 제가 저도 오늘 나올 때 무게가 그래서 아침에 오늘 하느냐 오늘 그냥 무거운 날이야.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브라질 룰라 당선 50.9%. 그 50.9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우소나르가 사실은 코로나로 브라질을 거의 후진국처럼 만들고 그랬는데 중간에 0.6% 지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참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길이. 그러니까 저는 룰라 우리가 작년에도 저기 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 그거 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브라질이나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사람을 인기가 있는 사람은 부패로 몰아가지고 저기까지 집어넣어요. 룰라를. 모루 검사가. 모루 검사가 집어넣고 그걸 부패행위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를 인정을 받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세요. 그렇습니다. 재판까지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조작과 공작에 의해서 얼마나 더럽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그래도 사필 기정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브라질의 이 복잡한 상황을 보시려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셔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를 보시면 브라질에 관한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핵심이 정치 자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브라질처럼은 그래도 안 되는가? 그게 선거 공영제 때문이구나 덕분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룰라 당선 유일하게 좋은 그것까지 짚어보면서 희망을 가집시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톡톡 튀는 화로 같은 여인 아닙니까? 저희 매주 월요일 3시 이 시간에 사실은 그 페북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강한 언니. 근데 강한 언니 둘의 화로 토크. 다음 주 3시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절망에서 벗어납시다. 정말.